본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 끌리는 부동산을 만나다 성공적인 재테크를 위한 나만의 인맥 부동산 네트워크 진행을 맡은 유창호입니다. 신축 아파트 실거래 매매가가 줄면서 올해 1분기 기준으로요. 서울 아파트의 전세가율 60%에 육박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부동산 대책이 나오면서 신축 또 고가 아파트 그리고 이미 가격이 좀 많이 오른 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가격 하향 조정이 나타났습니다. 자,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이 가격이 저렴하다고 인식되는 지역과 단지들을 위주로 거래 흐름이 바뀌면서 나타난 결과다. 이렇게 보시면 될 텐데요.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세 입주 물량이 여유가 있습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학군이나 선호 지역 위주로만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서 전세 시장의 안정 조금 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부분 참고를 해주시고요. 자, 저희 부동산 네트워크 매일 오후 12시입니다. 부동산 전문가와 여러분을 직접 연결시켜 드리는데요. 자, 먼저 참여하시는 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방송을 시청하시다가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또 전문가와 상담 필요하시면 전화 주시면 됩니다. 서울전화 2128-8571번, 서울전화 2128-8571번으로 전화나 문자 메시지 통해서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 참여가 가능합니다.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로 검색을 하시거나 주소를 직접 입력해서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화면을 통해서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전국 각 지역을 실시간 연결하는 부동산 네트워크. 여러분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튜브 라이브를 통한 실시간 참여.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거나 주소를 입력해 들어오세요. 실시간 채팅창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전화 참여 및 문자 참여 02-2128-8571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를 보내주세요.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대한민국 부동산 전국망 부동산 네트워크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부동산 네트워크 오늘 준비한 순서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함께해 주실 전문가부터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부동산 정책연구소의 강성우 소장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인사 말씀 전해주실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정책연구소 강성욱 소장입니다. 최근에 이제 그 정부에서 주택에 대한 규제가 이제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제 풍선 효과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이제 수용성 다음 지역으로 인천이 지금 현재 갭매우기 형태로 지금 오르고 있는 것을 현실적으로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제 어느 지역이 이제 오른다고 할 때 어느 지역이 왜 오르는지에 대한 이유를 조금 아셔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이제 비규제 지역이라는 특징도 있지만 그 안에서도 움직이는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송도를 중심으로 해서 GTX B 노선으로 인해서 이제 교통이 편리해지는 그 인근 자체가 지금 많이 오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하철 7호선이 연장되는 라인에 있어서의 어떤 역세권이 상대적으로 지금 많이 오른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외 지역은 물론 나름대로의 특징이 있겠지만 어느 지역마다 중심지의 본질 가치가 올라가는 쪽에 대한 내용이 이제 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정책으로 인해서 반사이익을 누리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본질적으로 한 발 조금 앞서서 그런 예상되는 지역들에 대한 선제적인 투자가 필요할 것 같고요. 거기에 따른 본질적인 가치가 올라가면 거기에 따라 언젠가 시간이 지나면서 가치가 이루어지면서 반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올라가더라도 좀 선악이나 잘 구별하셔가지고 투자를 하시게 되면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부동산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우 소장님과 함께 만나볼 그 첫 번째 부동산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강성우 소장님이 선정해 주신 첫 번째 부동산 네트워크.
강남구 개포동에 위치한 도시형 생활주택입니다. 개포동 도시형 생활주택의 위치부터 확인해 볼까요? 3호선인 매봉역과 양재역, 그리고 신분당선 양재 시민회숲역까지 이용할 수 있는 입지적 장점을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개포동은 도로 교통망도 잘 갖춰져 있어 강남과 도심으로 출퇴근이 편리한데요. 자, 소장님, 개포동에 교통개발 호재가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개포동은 이제 그 위례과천선하고 직객 신호선이 양재 쪽으로 들어올 예정인데 거기에 따라서 이 지역에서는 특히나 대형 이런 개발 호재로 인해서 가치가 계속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차량을 이용한다 그러면 경부고속도로도 바로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통팔달 교통망과 더불어서 강남구 개포동이라는 입지적인 큰 호재가 있는 그런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개포동은 양재천과 양재 시민의숲, 구룡산 등 도심 속 힐링 공간이 잘 마련돼 있어 거주하는 분들의 생활 만족도가 높습니다. 우수한 학군도 개포동의 장점인데요. 도보로 통학 가능한 거리에 초중고가 위치하고 있어 학부모들의 선호도가 높은 주거지역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기대되는 점, 4개 권역으로 구분돼 개발되는 양재 테크시티 계획, 그리고 양재와 우면 일대에 조성 중인 R&D 연구단지가 있어 앞으로 고소득 직장인들의 수요가 더욱 많아질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개포주공 재건축의 이주 수요로 강남의 핫플레이스로 떠오르고 있는 강남구 개포동의 도시형 생활주택입니다. 네, 오늘 첫 번째로 만나볼 곳은요, 서울에서도 부동산 1번지라고 부르는 곳 아니겠습니까? 강남구입니다. 자, 강남구 개포동, 여기서 도시형 생활주택을 만나보도록 할 텐데, 자, 그럼 먼저 소장님, 개요 정보부터 좀 알려주시죠. 전체 개요 정보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남구 개포동 하면은 이제 우리나라 전체에서도 강남구 하면 이제 수요가 가장 높은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개포동에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개요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를 말씀드리면 이제 신분당선 양재 시민회숲역하고 그다음 3호선 같은 경우는 이제 매봉역 양재역을 이용 가능한 거리에 있겠고요. 면적을 보시면 전용 면적은 41.945제곱미터가 되겠고요. 실사용 면적은 좀 높습니다. 58.635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층수는 총 6층 중에 4층이 되겠습니다. 준공은 2019년 3월에 준공이 완료된 건물이 되겠습니다. 매매가는 5억 3천만 원 예상이 되겠습니다. 네, 그럼 건물 특징도 이어서 알아볼까요? 네, 건물 특징은 이제 사진을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전체적으로 내부는 이제 잘 가꿔진 인테리어 잘 만들어진 그런 이제 도시형 생활주택이 되겠고요. 2019년이니까 19년 3월에 준공이 되었기 때문에 신축 건물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층수는 총 6층으로 되어 있고요. 도생이기 때문에 한 4층 정도에 위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말씀드린 대로 실사용 면적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내부 공간도 굉장히 넓은 형태로 잘 가꿔져 있다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전체적으로 보시면 이제 드럼 세탁기라든가 냉장고나 에어컨도 빌트인으로 갖춰져 있는 형태로 잘 만들어진 그런 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방금 전에 보셨죠? 잘 찍혀 있는 사진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그대로 널찍한 공간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곳이고요. 여기 준공된 지 이제 1년 정도, 이제 돌이 조금 지난 정도 됩니다. 자, 그러니까 신축의 이 깔끔한 인테리어 확인을 할 수가 있다는 거고요. 6층짜리 건물이 지어졌는데 이 중에 4층까지 올라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도시형 생활주택 만나보고 있는데 강남구 개포동에 있다는 사실이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자, 강남구 개포동. 이쪽의 입지와 호재 측면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지 여건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자세한 입지 여건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포동 하면은 다 아시는 이제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만은 조금 더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 물건이 위치한 이 물건 인근의 이제 역들을 보시게 되면 일단 3호선 양재역하고 매봉역을 이용 가능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신분당선 이제 양재 시민회숲이 바로 인근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도로 측면에서 보시면 이제 경부고속도로가 좌측에서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 양재 IC를 이용하시면 경부고속도로를 통해서 그다음에 지방이라든가 또 위쪽까지 올라가시는데 또 내려오시는데 부담이 없는 그런 거리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양재 IC 쪽을 통해서 이제 강남 순환도시 고속화 도로도 바로 있기 때문에 사통팔달의 교통망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입지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주변에 이제 학교를 조금 더 살펴보시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주거나 이런 형태가 많이 이제 선호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보시게 되면 이제 주변에 구룡초나 언주초등학교 또는 개포중학교, 언남고 또는 국악고가 바로 인근에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우수한 학군을 자랑한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강남에 우수한 학군들이 다 배치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주변에 뭐 이제 강남하면 생활 편의 시설도 가장 잘 가꿔진 그런 형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주변에 보시면 이제 뭐 대형 백화점이라든가 뭐 병원이라든가 이런 여러 또 패션 문화 밀집 지역 등이 바로 인근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생활하시거나 거주하시는데 불편함이 전혀 없는 그런 지역이다. 입지를 갖추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 주변에 이제 녹지 환경을 조금 더 이제 살펴보시게 되면 이 물건을 중심으로 양재천이 이제 북쪽으로 흐르고 있기 때문에 양재천을 통해서 도시 여가 생활을 또 즐길 수 있겠고요. 그다음 말죽거리 공원이라든가 인근에 양재 시민의 숲도 있기 때문에 여가생을 즐기시거나 또는 이제 쾌적한 녹지 환경을 누리시기에 좋은 위치에 있다.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양재 시민의 숲역과 매봉역 여기 더블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자, 일단은 이 주변에 강남구 개포동 일자리가 많이 있는 곳 바로 근처라는 겁니다. 양재 우면 R&D 연구센터 그러니까 이 특구 지역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릴 텐데 어른들 일할 때 애들은 또 뭐 하겠어요? 학교 가야 되겠죠. 주변에 학교도 많습니다. 학군 갖춰져 있고 일자리도 가깝고 이렇게 더블 역세권에 입지적인 장점들이 참 많은 곳인데 더욱더 중요한 건요. 여기 호재들이 정말 또 많다는 겁니다. 호재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호재가 상당히 좀 많다고 볼 수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핵심적인 키워드 두 가지가 호재에서는 아무래도 일자리하고 교통, 특히 전철, 철도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리게 되면 이 지역 같은 경우는 강남구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일자리가 대규모로 만들어질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게 이제 양재 R&CD 지역 특화 발전 특구 형태로 이제 개발이 진행이 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크게 네 권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R&CD 이제 코어 권역이 있겠고요. 지역 특화 혁신 권역이 있고, 그 다음에 지식 기반 상생 권역, 도시 지원 복합 권역인데요. 그 명칭에서 아시다시피 이건 테크시티입니다. 그래서 이제 R&CD 연구소 관련되는 부분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걸 중심지로서 이제 만들겠다는 게 큰 목표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여기는 대기업 뭐 삼성이나 LG나 KT 연구소들이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고요. 향후에는 추가적인 대기업 연구소뿐만 아니라 지역 중소기업 연구소도 많이 들어와서 4차 산업에 있어서 이제 핵심 여러 가지 연구 발전 기지로서의 핵심 거점으로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주변 지역은 이제 도시 지원하는 기능이라든가 또는 거주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이제 이 시설들이나 이런 것들도 들어오게 되게 있습니다. 4개 권역으로 나와서 대규모로 이루어지게 되겠는데요. 이 물건 같은 경우도 이 지역에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 이런 대규모 일자리가 만들어지면서 그 수요가 꾸준히 늘어나는 곳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직주 근접이 가장 큰 테마 중에 테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일자리가 늘어나는 곳 인근 지역의 부동산들이 전반적으로 상향 추세를 많이 이제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R&CD 특화 이 연구 단지 같은 경우도 이런 큰 규모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향후에는 아무래도 개포동 중에서 남쪽에 배치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현재까지는 개발에 대한 것들이 이제 조금 상대적으로 약했다고 볼 수 있겠지만 일자리가 들어가면서 또는 개포 주공단지 재건축이 진행되면서 새롭게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그런 입지에 있는 호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또 여러 가지 호재가 있는데요. 그다음에 교통 호재 중에서 이제 특히 이제 경부속도로 지하화에 대한 그런 이슈도 나와 있습니다. 이 이슈 같은 경우는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이제 입증이 되었는데 하남 IC부터 해가지고 양재 IC까지를 지하로 만들면서 고속으로 가거나 아니면 또 완행으로 갈 수 있는 이중 체제로 만들기로 그렇게 이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아직 착공은 들어가지 않았지만 향후에 진행이 된다 그러면 이 지하화되는 인근 쪽의 부동산도 상대적으로 환경 자체가 굉장히 이제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겠죠. 왜냐하면 기존에는 이 경부속도로 인해서 양축 자체가 나눠져 있는 단절된 느낌이 있었는데 통합되면서 아무래도 도시 공원화로 바뀌어지면서 주거 환경이 굉장히 바뀌어진다 볼 수 있는데요. 큰 호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시게 되면 인근의 이제 재건축에 대한 이주 수요도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개포 주공단지 같은 경우 현장에 가보시면 지금 상당히 이제 철거해서 많이 지어지고 있는 것들 또는 지을 예정으로 있는 것들이 많이 배포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주 수요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 실제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하면 8,000세대 이상 재건축 이주 수요가 꾸준히 진행이 되게 되면 그 재건축으로 인해서 이제 인근에 대한 이주를 하시게 되면 거기에 따른 이런 수요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대규모 주거지가 이제 다시금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이제 호재뿐만 아니고 말씀드린 대로 일단 위례 과천선도 이제 노선은 거의 확정이 이제 되었습니다. 이제 착공에 들어가게 되면
개포동 쪽으로 신규 노선이 하나 들어오게 됩니다. 위례에서 과천 가는 노선이 하나 들어오게 되겠죠. 거기에다가 이제 GTX C노선 같은 경우도 착공에 들어가게 되면 GTX C노선도 양재역에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럼 여기 들어오게 되면 전체적으로 대규모 큰 호재가 이루어지고 있는 철도나 이런 이제 전철 같은 경우가 큰 노선이 두 개 들어온다는 거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일자리 같은 경우도 말씀드린 대로 양재 RNCD 특구가 만들어지면서 일자리도 풍부한 곳으로 바뀌어지고, 그 다음 또 한 가지가 이제 개포 주공단지가 전체적으로 바뀌죠. 거기에 따라 재건축이 이루어지면 신시가지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상대적으로는 아무래도 좀 서울이 조금 남쪽에 있기 때문에 소외받았다 그러면 지금은 그걸 완전히 탈바꿈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는 향후에도 수요가 많이 늘면서 가치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자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강남에는 원래 호재가 좀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강남구 개포동 직접적으로 양재, 우면, 이 아래 특구 지역 이것만 해도 특급 호재로 작용을 한다는 거고요. 또 한 가지 개포주공이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건축의 이슈까지 있습니다. 이런 이주 수요도 기대가 되는 지역이 바로 이 지역이라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강남구 개포동의 이 도시형 생활주택 가격적인 측면으로도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가격 어떤가요? 네, 가격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가격을 좀 말씀을 드리면 예상 매매가 같은 경우는 이제 5억 3천만 원 정도 예상이 되겠고요. 현재 임대가로는 한 4억 2천만 원 정도 예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실투자 금액은 1억 1천만 원 예상이 되겠습니다. 네, 강남구 개포동에 위치한 도시형 생활주택 이렇게 만나보셨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설명을 드렸는데 이 중에서 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연락 주시면 됩니다. 서울전화 2128-8571번, 서울전화 2128-8571번으로 전화도 괜찮고요. 또 문자 메시지로도 궁금한 점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가보도록 하죠. 강성호 소장님과 함께 만나볼 그 두 번째 부동산은요.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 충청남도로 떠나볼 텐데 충청남도 당진시입니다. 당진시 여기서 합덕읍에 위치한 토지라고 하거든요. 자, 그럼 어떤 토지인지 개요 정보부터 알려주시죠. 개요 정보를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역적으로 어쨌든 중심을 찾으려면 아무래도 늘 말씀드린 대로 교통에 대한 호재와 그다음에 일자리에 대한 내용, 그다음에 신시가지가 이루어지고 신도시가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이런 내용을 잘 보시게 되면 주변의 가치가 많이 올라간다고 볼 수 있는데요. 거기에 해당되는 토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요 정보를 전체로 말씀을 드리면 당진시 합덕읍에 있는 토지가 되겠고요. 위치는 서해안 복선전철 합덕역에서 도로 약 5분 또는 뭐 한 7분 정도 거리에 있는 거리다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면적은 212평이 되겠습니다. 제곱미터는 한 701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지목 같은 경우는 현재 대와 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도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그런 토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용도 지역은 자연 녹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건축이 가능한 토지다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지구는 신설 역사에서 약 한 800m 정도가 되겠고요. 매매가는 2억 원 정도 예상이 되겠습니다. 네, 토지 특징도 좀 봐주실까요? 예, 토지는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건 역세권이 800m 전방에 여기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주변이 역세권 도시개발이 될 예정으로 있는데요. 쉽게 도시개발이 되면 바로 인근의 토지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주변 지가가 많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그 토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평수는 한 212평이 되겠고요. 그다음 현재 대지와 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건축이 바로 가능한 자연 녹지의 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212평에 달하는 토지 살펴드리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 차례 또 언급을 해주셨는데 건축이 가능하다는 거 알아주시고요. 무엇보다도 그리고 주변에 800m 정도만 걸어가게 되면요. 이제는 역세권이 될 거라는 겁니다. 여기 신설 역사가 들어온다는 거죠. 그런 부분 입지적으로 참 큰 장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당진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당진하면 사실 뭐 산업단지도 많고 일자리가 정말 많은 곳인데 여기 조금 더 구체적인 정보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합덕읍 토지 입지 여건 자세히 좀 봐주실까요? 현재 입지 여건과 미래 입지권을 섞어서 제가 입지 여건을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제 그 서해안 복선전철 합덕역 자체가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2년이 있으면 완공이 될 예정인데요. 거기 아시는 것처럼 이 합덕역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으로부터 한 좌측으로 한 800m 정도에 위치한 토지다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서해안 복선전철이 이제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성문산단 인입철도 자체도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착공에 들어가면 W역세권이 예정되어 있는 토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서해안 산업철도도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중부권 동서횡단철도도 이제 만들어질 것으로 예정이 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제 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의 반영에 대한
내역이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중이고요. 그렇다 그러면 이쪽 지역은 사중 역세권이 되는 자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간에 여기 많이 지금 들어오고 노선이 많이 들어오는 자리에서 800m 떨어진 곳에 신축이 가능한, 건축이 가능한 토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조금 더 살펴보시게 되면 인근에 이제 산업단지가 많이 이제 배치가 되어 있는데요. 당지는 철강산단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현재는 철강산단 이외에도 기타 산단들이 많이 지금 만들어지고 들어오고 있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합덕 일반 산업단지라든가 주변에 있는 산업단지만 한 120만 평 정도의 큰 산업단지가 배치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북쪽으로 보시면 당지, 누광, 송산 도시개발구역이 있어서 마찬가지로 이 산업단지 때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역세권 도시가 만들어지게 되면 바로 인근에 토지이기 때문에 또 거기에 따른 토지 수요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보통 이 도시가 개발이 되면 아파트 부지라든가 기타 단독주택 부지뿐만 아니라 상업지 부지라든가 이런 토지 수요가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거기에 따라 수요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위치의 토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조금 더 살펴보시게 되면 뭐 관광지도 있는데요. 뭐 솔매성지라든가 합덕 수리 민속박물관 같은 이런 관광에 대한 요소도 같이 배치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산업단지 너무 많죠. 관광단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는 사람들도, 놀러 오는 사람들도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곳이란 말이에요. 자, 무엇보다도 이 토지 주변으로 앞으로는 역세권으로 바뀐다는 점을 꼭 한번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이제는 개발 호재적인 측면을 찾아볼 텐데, 당진의 또 개발 호재 엄청나죠? 네, 맞습니다. 개발 호재 상당히 많다고 볼 수 있는데요. 개발 호재를 이제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이제 당진시 도시 기본계획을 보시게 되면 이 합덕역을 중심으로 해서 남북권 거점 도시를 만들도록 이제 목표가 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작년 초에 나온 2030 당진 도시 기본계획 전체적인 목표가 잡혀 있고요. 거기에 따라 남북권 거점 도시를 뭐 한 4만 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거점 도시를 만들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인근에 대한 토지 수요는 상당히 많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거기에 따라 이제 이쪽에다가 이제 복합 환승센터도 만들어서 하나 이 지역의 남북 거점 도시로서 역할할 수 있는 기반 시설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환경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과 목표가 잡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또 개발 호재 중에 하나가 실제로 서해안 복선전철입니다. 이 서해안 복선전철은 우리가 환황의 경제권으로 인해 가지고 4차 이제 우리 전체 국도종합 계획에서도 평택과 더불어 당진은 굉장히 발전할 수 있는 지역으로 현재 목표가 잡혀져 있는데요. 서해안 복선전철 같은 경우는 이제 2년 있으면 완공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여의도 또는 일산 쪽에서 출발해서 서울로 가는 라인이 되게 되겠습니다. 서울에서 한 45분이면 서울에 들어갈 수 있는 라인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이 철도망에 대한 가치는 굉장히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호재를 좀 보시게 되면 그 다음에 작년 초입니다. 2019년 초에 이제 그 예타 면제가 된 사업이 바로 이 합덕역을 중심으로 해서 성문산담 인입철도가 예비 타당성이 면제되었습니다. 면제된 이유 자체는 철강산업단지가 많고 합덕역이 지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산업 철도 자체를 만들어야 되는 필요성이 생겨서 기본적으로 2개 라인이 확정이 되어서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의 이제 철도 라인 중에 지금 이제 반영에 대한 내용이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부분이 중부권 동서 횡단철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동쪽으로 울진을 시작해가지고 영주를 거쳐서 합덕에 이르는 이제 서산 합덕을 거쳐가는 이제 라인이 되겠는데요. 마찬가지로 이 라인도 확정이 되면 결국은 합덕도 그 중심지에 해당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는 큰 호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로 측면에서도 보시면은 사실 이제 합덕역이 들어가는 인근에 남쪽으로 한 4km 정도 떨어진 곳에 IC 자체가 지금 확정이 되었습니다. 착공에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요. 그렇게 되면 이제 평택에서 출발해서 익산, 부여 익산을 거쳐가는 제2 내륙 고속도로가 되겠습니다. 이제 서부 내륙 고속도로가 되겠는데요. 이미 착공에 들어갔다. 그다음 IC가 바로 인근에 있다. 그럼 IC하고 여기 같이 인근에 있기 때문에 개발 압력이 커질 수밖에 없는 자리다. 역 하나만 있어도 사실은 굉장히 큰 호재가 되겠는데요. IC까지 인근에 지금 공사 중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가치가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자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당신은 뭐냐도 철강산업단지가 굉장히 이제 발달이 많이 되어 있죠. 이 발달된 철강산업단지 인근으로 성문산단 이 철도가 들어가는 것으로 확정이 된 상태고요. 그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성문국가산업단지에도 기업체가 굉장히 많이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2019년만 해도 한 1조 원 넘게 지금 투자가 확정되어서 기업체나 공장들이 지금 현재 활발히 건설 중에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전체로 따지면 뭐 성문과 산단을 비롯해서 우리가 철강산단 또는 기타 산단만 하더라도 한 1000만 평, 1200만 평이 되는 전국에서도 도시로 따지면 가장 큰 형태로 갖춰져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 지역 자체가 이제 일자리도 계속해서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당진시는 6년 연속 일자리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만큼 일자리가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도시가 계속 성장하고 있다. 이 성장하고 있는 이 도시에서 그다음에 만들어질 신설 도시를 하나 만들어야 됩니다. 신규 신도시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만들도록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 것이 합덕역 인근의 도시를 만들기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적인 가치가 굉장히 많이 올라갈 것이다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국가스공사가 이제 제5LNG 건설 대상지로도 확정이 되어 있는데요. 투자 규모만 하더라도 굉장히 투자 규모가 이제 큰, 3조 원 넘게 또 투자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 고용 유발 효과도 아마 3만 명이 넘는 형태로 고용 유발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바로 이 지역 자체는 인구 자체가 계속해서 늘 수밖에 없고 고용유가 늘 수밖에 때문에 전체적으로 중부권에서는 이제 GDP 성장이 가장 빠른 지역이다. 일자리가 늘어나는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사실 이제 일자리가 우리 순수하게 늘어나는 이런 일자리뿐만 아니라 기존의 철강산업단지를 좀 벗어나서 그 다음에 산학융합단지라든가 거기에 따라서 국가혁신 클러스터로 지정이 되어가지고 수소경제에서도 핵심 지역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규모 일자리가 많이 배치되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철도망이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신도시로 확정되어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당진의 개발 호재들 정리를 해봤습니다. 엄청 많죠. 이 개발 호재 리스트만 뽑아놔도 웬만한 노래의 가사, 일절 분량은 가볍게 채워질 것 같습니다. 그만큼 많은 개발 호재들이 기다리고 있는 당진이라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 당진시 합덕읍에 위치한 토지 마지막으로 가격 챙겨보겠습니다. 자, 가격은 어떤가요? 네, 가격 정보를 말씀드리면 아직도 이제 도시개발의 진행이 지금 진행된 상태가 아니고요. 여기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 상태라 상대적으로 가격이 좀 저렴하다 볼 수 있는데요. 전체 예상 매매가는 2억 원이 되겠습니다. 평수는 아까 200평이 넘는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실투자 금액도 2억 원 정도 되겠고요. 이거는 지금 건축이 가능한 땅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대출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충청남도 당진시 합덕읍에 위치한 토지까지 살펴드렸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미나 소식 한 가지 좀 전해드릴게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세미나는 아직도 늦지 않은 재개발 지역 분석입니다. 시간은 매주 토요일입니다. 오후 2시에 진행이 되고요. 강성우 소장님과 이규미 이사님 함께 하실 수가 있는데요. 예약 전화 필수로 남겨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두 번째 세미나는요. 경매와 관련된 세미나입니다. 초보 경매 강좌가 진행이 되는데요. 시간이 조금 다르죠? 매주 일요일입니다. 오전 11시에 진행이 되고요. 강성우 소장님, 이규미 이사님과 마찬가지로 함께 하실 수가 있는데요. 예약 전화 필수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오늘 도움 말씀 주신 강성욱 소장님은 이쯤에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소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들 궁금한 점이 더 남아 계시다면 전화 주시면 됩니다. 서울전화 2128-8571번, 서울전화 2128-8571번으로 전화나 문자 메시지 통해서 궁금한 점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전국 각 지역을 실시간 연결하는 부동산 네트워크에 여러분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튜브 라이브를 통한 실시간 참여.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거나 주소를 입력해 들어오세요. 실시간 채팅창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전화 참여 및 문자 참여. 02-2128-8571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를 보내주세요.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대한민국 부동산 전국망 부동산 네트워크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다음 소개해드릴 전문가 모셨습니다. 부동산정책연구소의 이규미 이사님 나와주셨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인사 말씀 전해주실까요? 네, 반가운 소식일 수도 있고 이미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와닿지 않는 소식일 수도 있겠지만 지금 신용카드 소비가 굉장히 줄었는데요. 월세로 신용카드를 결제할 수 있다라고 발표가 된 걸 아시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월 한 200만 원 정도까지 정기 결제도 가능하고요. 한 2% 정도의 수수료만 내면 주인 계좌로 바로 이체가 되기 때문에 월세가 연체돼서 계약 해지 통보가 올 염려가 없는 그런 장치들이 좀 마련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좋은 소식일 수도 있고요. 뿐만 아니라 지금 전세자금 대출 뒤에 9억 원 초과되는 어떤 주택을 매입을 하거나 두 가구 이상의 어떤 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세자금 대출을 이제 회수하겠다라는 어떤 그런 발표들이 있어서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해서 갭 투자를 하시려는 분들의 어떤 제동이 걸렸다라는 게 사실은 올 상반기죠. 상반기 2월 21일 이후에 많이 발표된 내용들 중에 하나입니다. 또 가장 체감으로 많이 와 있는 것들이 사실 또 취등록세에 대한 어떤 취등록세를 내는 금액에 대한 그 할증 부분인데요. 2.99죠. 2.99%까지 9억 원 한도 미만으로 이상이 되지만 않으면 냈던 그런 것들이 지금은 3%대 이상까지 올라가고 4주택 같은 경우는 4%대까지 상향이 됐기 때문에 조금은 이런 부분에서 체감을 가지시고 좀 세금 부분까지도 좀 생각하시면서 절세하시는 것도 좀 이렇게 고려하시는 게 사실상 소극적인 재테크 중에 하나일까 싶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규미 이사님과 함께 만나볼 그 첫 번째 부동산 화면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이규미 이사님이 선정해주신 첫 번째 부동산 네트워크. 송파구 삼전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소개해드리는 송파구 삼전동 다세대 주택의 위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은 바로 9호선 석촌 구분역인데요. 역까지는 걸어서 약 6분이면 도달할 수 있는 역세권의 다세대 주택입니다. 자, 이사님, 삼전동의 생활 인프라는 어떤가요? 네, 송파구 삼전동은 쇼핑과 문화, 여가 등 일상에 필요한 인프라들이 밀집되어져 있어서 동네를 벗어나지 않고도 편리한 생활이 가능한 곳입니다. 백화점, 대형마트, 병원, 관공서 등 생활의 편의시설은 물론 주변에 석촌호수가 있어 녹지 공간 또한 잘 조성되어져 있습니다. 삼전동은 인접한 강남권의 개발도 예정돼 상승 가치가 꾸준한 곳이기도 한데요. 가락시장 현대화 사업, 수서 역세권 복합단지 개발 사업 등 계획돼서 수혜가 기대됩니다. 주변의 풍부한 개발 호재로 앞으로의 미래 가치가 더욱 상승될 것으로 전망되는 서울시 송파구 삼전동의 다세대 주택입니다. 네, 강남 3구로 분류되고 있는 송파를 찾았습니다. 이 송파구 삼전동, 이 송파 쪽은요, 아무래도 강남 3구 쪽에서도 아주 평화로운 거주 환경, 만족스러운 거주 환경이 마련된 곳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송파구 삼전동의 다세대 주택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그러면 개요 정보부터 알려주실까요?
네, 서울시 송파구 삼전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위치는 9호선이죠. 석천 고분역에서 도보 한 5분에서 6분 정도의 거리에 있습니다. 면적은 전용 면적이 43평방미터로 한 13평 정도를 실사용 면적으로 쓰실 수가 있고요. 대지 지분이 한 20평방미터 정도 되고 있습니다. 층수는 총 6층 중에 로얄층이죠. 5층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준공은 2020년 1월 올해 준공이 완료됐고요. 매매가는 3억 8천만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건물 특징은 어떻게 되나요? 네, 건물은 뭐 지금 삼전동 같은 경우는 사실은 신축 다세대가 거의 전무할 정도로 이미 이제 기축들이 다 되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신축이라는 장점을 굉장히 뭐 강조해도 굉장히 좋을 만큼 새로 지어진 1월이죠. 몇 달 안 된 그런 건물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전용 면적은 투룸 구조로 13평 정도를 꽉 채웠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좀 작은 투룸보다는 좀 크게 나왔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대지 지분도 한 5, 6평 정도까지 갖고 있어서 대지에 대한 어떤 투자도 가능한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준공 총 한 6층 중에 5층 로얄층을 소개해 드릴 예정이고요. 1층은 피로티로 되어져 있고 외관은 대리석 구조로 되어져 있는 좀 강남이랑 송파권에서 가장 세련된 구조를 갖고 있는 그런 외관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내부 같은 경우도 뭐 전용 면적이 조금 넉넉한 실사용 면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안에 투룸 양문형 냉장고가 지금 빌트인으로 저희가 제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지금 요즘 짓는 투룸 같은 경우는 사실은 예전보다는 조금 더 틀리게 개방감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각 방마다 창문을 보통 한 개에서 2개까지 굉장히 큰 대창들을 만들고 있는 것들이 특징이기도 한데요. 이런 것들 때문에 답답하다라든가 채광이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안 할 만큼 굉장히 개방적인 구조가 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장점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내부는 화이트톤 구조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세련되면서 인테리어를 하기에 좀 감각적인 면들을 부각시킬 수 있게 그런 구조가 되어져 있고요. 대지 면적이나 전용 면적이 좀 넉넉한 것만큼 안에 내부 구조도 좀 탁 트인 개방감을 주로 강조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빌트인으로 인덕션이라든가 뭐 냉장고, 세탁기까지 전부 다 되어져 있기 때문에 신혼부부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그런 주택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지금 현재 뭐 주인이 기다려지만 진다면 전세 수요가 대기하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각광받고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송파구 같은 경우는 주변에 뭐 삼전 초등학교라든가 잠전 초등학교 등 초등학교나 유치원 시설들이 굉장히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예비 신부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많은 지역이기도 하고요. 신혼부부들이라든가 주변의 직장인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지역이기도 한데요. 놀거리와 문화의 거리들이 굉장히 잘 되어져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입지로는 뭐 9호선 석천 고분역에서 한 도보로 제거로 한 5분에서 6분 정도의 거리에 있기 때문에 지하철로 출퇴근하시기가 굉장히 잘 되어져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삼전역 같은 경우는 9호선이 개통하기 전에는 강남권이라든가 강동 또 강북 쪽으로 넘어가는 교통 라인이 굉장히 잘 되어져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지하철이 안 되어져 있기 때문에 다르게 발전했던 어떤 지금 버스 시설이라든가 대중교통들이 사실은 지하철이 더해지면서 더 부각되는 지역으로 많이 발전이 되어졌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통팔달의 구조가 될 만큼 어느 곳에서 버스를 타더라도 강남까지 최 몇 정거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접근도를 갖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석천 고분역과 삼전역이 굉장히 역광거리가 가깝게 되어져 있고요. 또 삼전에서 종합운동장까지도 굉장히 도보권으로 뭐 봄이라든가 여름 또 가을 같은 경우는 산책 라인을 따라서도 충분히 도보가 가능한 그런 곳이기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입지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변에 그 업무단지들도 굉장히 많이 되어져 있는데요. 조금 멀게는 강남의 중심 업무 지역까지 커버할 수가 있고요. 잠실의 주업무 지역이 많이 이용을 하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삼성무역센터 주변으로 해서 사실은 다세대가 그닥 많이 보급되지 않고 나머지는 대부분 뭐 단일 주거 1인 가구 위주의 어떤 주거 형태라든가 아니면 대형 뭐 정말로 설립집을 하는 32평대 구조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13평에서 한 15평 정도의 어떤 주거 구조가 굉장히 부족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임차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될 만큼 주변에 있는 주거 업무지구와 또 주변의 임차인 수요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 또 많은 곳이기도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드론 같은 경우는 사실 신혼부부가 선호를 하기 때문에 초등학교까지는 많이 염두에 두신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주변에 있는 뭐 석천초라든가 삼전초등학교 또 잠전초등학교까지 해서 초등학교가 굉장히 인근에 도보권으로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도 포진해져 있기 때문에 차후에 아이들의 학군을 염려하시는 분들이라면 신호를 일찌감치 강남이라든가 송파권으로 자리하시는 분들이 많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어떤 학군뿐만 아니라 뭐 대형 쇼핑몰이라든가 먹자골목들이 굉장히 잘 되어져 있는데요. 3대 맛집 중에 뭐 여러 가지를 보면 송파의 새마을시장 안에도 손꼽히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고요. 롯데 쇼핑몰도 굉장히 많이 있죠. 제2롯데타워라든가 롯데백화점, 기존에 있는 롯데월드 등이 어떤 놀이시설들을 제공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석천호수 같은 경우는 뭐 봄 같은 경우는 연등제라든가 벚꽃축제로 굉장히 유명한 곳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오는 관광지로까지 되어진다라고 어떤 변모들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각종 축제라든가 행사들이 굉장히 많은 곳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잠실 한강공원도 뭐 이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또 삼전동의 특성상 탄천도 이용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탄천을 산책로로 이용을 하신다든가 탄천에서 뭐 자전거 길이라든가 굉장히 체육시설들이 잘 발달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곳의 여가 생활들도 더불어서 같이 가져갈 수 있는 어떤 이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입지가 이만큼 좋은 생활의 입지가 좋은 것뿐만 아니라 호재도 굉장히 많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처음에 제가 2013년도부터 잠실 송파구 쪽에 방송을 굉장히 많이 하다 보면 분양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다라는 것을 체감할 수 있을 만큼 호재가 실현되고 있는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당시 한 2억 2천에서 2억 4천대 방송했던 매물들이 지금은 3억 6천에서 4억대를 육박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호재가 실현될 때마다 지가가 상승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눈에 괄목할 만큼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최근에 종합운동장의 호재가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마이스죠. 종합운동장에 국제교류복합지구가 조성될 예정에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탄천공원에 대해서는 좀 잠시 후에 이제 잠실에 있는 것과 같이 연동해서 말씀드리겠지만 탄천 수변에 문화공원을 조성할 예정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삼성동이 종합 복합 환승센터로 변모할 거라는 거는 이제는 너무 많이 들어서 지겨울 정도로 언제 됐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더 많을 정도로 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그 규모가 사실은 우리나라에선 최대 규모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러니까 강남역 인근의 어떤 유동 인구를 흡입할 수 있고 전국에 있는 유동 인구들이 같이 모여질 수 있을 만큼 굉장히 큰 규모로 되기 때문에 이 지역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호재를 자리 잡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죠. 지금 한전 부지 같은 경우는 현대자동차 그룹이 한 6개 동을 기점으로 해서 현대그룹의 모든 본사들이 같이 들어올 예정에 있기도 합니다. 106층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제2롯데타워보다 조금 더 높은 층을 목표로 야심차게 좀 올라가고 있고 이미 착공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준공을 앞두는 그런 곳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현대그룹의 본사 차원에 있는 모든 임직원들과 직원들이 이쪽으로 이전을 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주변에 있던 이들을 타깃으로 하는 주변 아파트라든가 따라서 같이 오는 투룸 구조의 어떤 매물들에 대한 희소성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들이 들어오는 사실은 규모들이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은 대기업 규모 중에서도 연봉이 조금은 높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임차를 하시면서도 조금 어려움이 없기보다는 좀 더 고급스럽게 만들어야 되겠다는 어떤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면서 건축을 하시기 때문에 지금 매수하시는 어떤 건물의 가치는 건물로서의 가치로도 사실은 고급 호텔 못지않은 그런 가치를 자랑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삼성역의 복합 환승센터 예정뿐만 아니라 영동대로 지하화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호재들이 이미 실현되고 있고 앞으로 실현될 예정에 있기 때문에 이런 모든 주변에 있는 호재들이 하나하나 실현될 때마다 더불어서 올라가는 지가 상승은 사실은 기대하는 것 이상의 어떤 효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올해 지어진 신축 그 로얄층으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송파구 삼전동 일대 또 자세하게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입지 여건만 봐도요, 뭐 인프라 워낙에 잘 돼 있고 출퇴근하시기 참 좋습니다. 일자리도 많이 주변에 있는 곳인데요. 더군다나 지금 이렇게 따스해지는 봄날에 석촌호수가 있고 탄천 있고 이러니까 산책하기도 참 좋은 위치 같습니다. 그리고 개발 호재를 봤을 때도 대단하죠. 이 강남 스타일에 걸맞은 이런 호재들이 참 많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송파구 삼전동 다세대 주택 마지막으로 이 가격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격은 어떻습니까? 네, 서울시 송파구 삼전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석천 고분역에서 도보 한 5분에서 6분 정도로 도보권에 있는 그런 곳이고요. 예상 매매가는 지금 3억 8천만 원을 예상하고 있고 전세로 매수 시에는 3억 4천만 원의 대출 전세를 사용을 하신다면 실투자 금액이 4천만 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송파구 삼전동의 다세대 주택 이렇게 만나봤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들 여러 가지 있었는데요.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전화 주시면 됩니다. 서울전화 2128-8571번, 서울전화 2128-8571번으로 전화나 문자 메시지 통해서 궁금한 점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가보도록 하죠. 이규민 사님과 함께 만나볼 그 다음 부동산은 어떤 부동산일지 화면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이규민 사님이 서적해주신 마지막 부동산 네트워크. 송파구 잠실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소개해드리는 송파구 잠실동 다세대 주택의 위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은 바로 9호선 삼전역인데요. 역까지는 걸어서 약 2분이면 도달할 수 있는 초역세권 다세대 주택입니다. 이 9호선 종합운동장역과 2호선 잠실 세내역, 9호선 석촌 고분역 또한 도보로 이용 가능합니다. 자, 이사님, 잠실동의 생활 환경은 어떤가요? 네, 송파구 잠실동은 생활 환경이 굉장히 우수한 곳 중에 하나인데요. 주변에 새마을시장과 가락시장 등의 어떤 전통 시장들이 있고요. 롯데백화점이라든가 롯데월드 등의 제2생활 편의시설들, 대형 마트들이 산지해져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잠실 종합운동장과 석촌 호수 등이 잘 조성되어져 있어서 체육이라든가 어떤 여가 시설도 즐기기에 굉장히 좋은 곳으로 발전되어져 있습니다. 수서 역세권 개발과 거여 마천 뉴타운 개발로 인한 호재로 앞으로의 미래 가치가 더욱 상승될 것으로 전망되는 송파구 잠실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네, 이번에는 지척이군요. 자리 조금만 옮겨가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송파구인데 동이 조금 바뀌었죠. 자, 이번에 송파구 잠실동입니다. 잠실동 다세대 주택인데요. 개요부터 챙겨볼게요. 자, 개요 정보 알려주실까요? 네,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위치는 9호선 삼전역이죠. 삼전역에서 도보 2분 거리이기 때문에 초역세권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면적은 전용 면적이 53.45평방미터로 좀 넓은 편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층수는 총 8층 중에 4층을 가져 나왔고요. 준공은 2019년이죠. 작년 10월 하반기에 준공이 되어져 있습니다. 매매가는 4억 2,500만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이 건물의 특징은 어떤가요? 예, 준주거 지역에 지어진 건물이기 때문에 좀 층이 좀 높고 세대수가 아파트처럼 좀 잘 되어져 있는, 분배가 되어져 있는 그런 건물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1층은 피로티형으로 되어져 있고요. 총 8층까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루프탑을 이용하시기엔 전망, 조망까지도 가능한 그런 건물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1층은 피로티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주차 공간이라든가 사실은 다세대 주택의 가장 흠이라고 할 수 있고 가장 취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주차 공간을 확보하기에 굉장히 잘 되어져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전용 면적이 조금 넓은 편입니다. 내부도 화이트 톤으로 구유 화이트 톤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넓은 확장감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문이라든가 또 넓은 통창들이 잘 되어져 있어서 채광이라든가 아니면은 어떤
개방감 같은 것들을 굉장히 강조한 그런 건물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내부에 있는 풀옵션으로 되어져 있는데요. 빌트인으로 냉장고와 세탁기, 그다음에 인덕션, 에어컨 등이 다 되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은 뭐 특별히 가전제품이라든가 짐을 들고 들어갈 필요가 없을 정도로 내부에 있는 그 옵션들이 굉장히 잘 되어져 있는 그런 구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여러 세대가 살고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방범이라든가 아니면 사생활 보호에 굉장히 중점을 둔 그런 건물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내진 설계뿐만 아니라 2차, 3차에 걸친 어떤 방범 시스템을 갖추었기 때문에 혼자 사는 개인 여성분들이라든가 좀 소규모의 가족분들에게도 굉장히 좋은 아파트 이상의 어떤 방범 시스템이 잘 되어져 있는 것들을 강조할 수가 있고요. 또 층간 소음이라든가 안에 있는 뭐 어떤 사생활 보호에 가장 중점을 둔 그런 건물의 내부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보신 분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그런 건물 구조를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건물의 외관이라든가 외형뿐만 아니라 임차를 하기에도 수월한 그런 곳에 입지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9호선 삼전역이죠. 사실은 한 라인 중에 하나인 9호선에서도 가장 중심인 삼전역에서 도보 한 2분 거리에 있기 때문에 초역세권 건물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삼전역에서 종합운동장까지는 사실은 걸어서 도보로 한 15분 정도이기 때문에 두 여건을 전부 다 사용을 하실 수 있고요. 사용을 하신다면 종합운동장에 들어와 있는 2호선과 9호선 또 GTX B노선까지 이용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쿼터풀 역세권이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을 만큼 교통망이 잘 되어져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동부간선도로 등이라든가 외곽으로 나갈 수 있는 어떤 순환도로들과의 연계성도 굉장히 좋아서 사동 팔다리 이런 곳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실감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교통적인 여건이 잘 되어져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하고요. 사실은 송파구의 집값은 잠실동에 견인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사실은 송파구의 랜드죠. 어떤 중심지인 포커스에 맞춰진 그런 동이기 때문에 뭐 어느 곳을 말씀을 드려도 호재라든가 입지 어느 곳에도 빠지지 않는 그런 동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는 곳에 재미도 있습니다. 새마을시장이라든가 가락시장, 재래시장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뭐 여가 문화시설이라든가 먹거리들이 굉장히 풍요롭고 다양하게 구성되어져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임차를 목적으로 뭐 어떤 매수를 고려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차임을 좀 더 높게 받거나 아니면 임차에 어떤 어려움이 없는 그런 것들을 선호를 하시는데요. 잠실 같은 경우는 잠실 내의 업무단지라든가 업무지구만으로도 충분히 수요가 충분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주변에 강남권이라든가 아니면 또 강동에서도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수준이 높은 임차인들을 내가 먼저 임차를 할 수 있다는 어떤 장점, 거리적인 장점들을 갖고 있는 그런 곳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주변에 굉장히 큰 호재들이 많죠. 앞서 조금 언급한 대로 잠실 종합운동장에는 국제 업무지구가 들어설 예정이기 때문에 이쪽에 발전된 어떤 유입될 어떤 산업단지 인구들도 굉장히 만만치 않은 그런 구성력을 갖고 있고요. 탄천 규모도 굉장히 많은 규모로 여기에는 뭐 일자리는 아니더라도 여가시설, 일자리에서 같이 연동되는 호텔이라든가 잠자리까지도 제공해서 하루를 묵어갈 수 있고 싶을 만큼 굉장히 멋진 곳으로 만들겠다는 어떤 그런 그 플랜들이 짜져 있고 그것에 대해서 송파구청장이 여러 차례 언급한 바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뭐 이제는 착공이라든가 실현 단계에 왔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도 이미 이제 착공을 들어서서 차근차근 준공 단계를 밟아가는 그런 곳이기도 하고요. 영동대교 지하화라든가 삼성동에 있는 복합 환승센터 같은 것들의 규모들이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아시아권에서도 괄목할 만한 그런 규모들이기 때문에 조금 이쪽에 있는 발전도가 지금 체감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규모로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수서 역세권 개발이라든가 아니면 강남의 개발이라든가 또 강북단지의 개발들로 인해서 송파구 이 자체 내에 있는 여러 가지 호재, 거여 마천이라든가 문정 법조단지라든가 이런 규모들이 전부 다 송파구 잠실동을 주번으로 둘러싸고 있어서 가운데 노른자죠. 송파구 안에서도 가장 노른자 위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엘리트라고 불리는 또 어떤 잠실동에 있는 아파트들이 주거지로서는 굉장히 고가를 치고 집값을 안정적으로 거래 가격을 만들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수혜를 볼 수 있는 이 다세대 같은 경우도 앞으로의 어떤 투자 가치로서도 굉장히 전망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잠실동 다세대 주택 가격까지 알아볼까요? 네, 매매가는 4억 2,500만 원입니다. 전용 면적이 좀 넓기 때문에 4억 2,500만 원 정도를 예상할 수가 있고요. 예상 임대가는 3억 5,500만 원을 예상한다면 실투자 금액은 한 3천만 원 정도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 지역이 준주거 지역이고 또 향후에 삼전 역세권 개발이라든가 삼정 제2지구 단위 개혁으로 묶여 있는 것들을 감안한다면 여러 가지 어떤 지가의 상승폭까지도 감안하셔서 투자로서는 굉장히 매력적인 그런 곳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송파구 잠실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까지 이렇게 만나봤고요. 자,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이규미 이사님은 이쯤에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이사님 고맙습니다. 네, 오늘 함께한 부동산 네트워크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하지만 또 방송 끝난 뒤에도 상담 접수 계속 이어집니다. 서울전화 2128-8571번으로 전화나 문자 메시지 통해서 궁금한 점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유튜브 라이브 채팅으로도 참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프로그램 무료로 다시 볼 수가 있는데요. www.altomato.com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시청자 의견도 받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도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